비가 멈춘 순간 그들의 진실이 깨어났다. 사랑이었을까, 복수였을까 기억조차 조작된 세상에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늦은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420 외곽의 오래된 저택 앞에 한 여자가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이름은 리나. 28살의 젊은 간호사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을 키워준 420의 유명 사업가 전 회장의 초대를 받았다. 저택의 문을 밀자 묵직한 향수 냄새와 함께 따뜻한 조명이 그녀를 반겼다. 오래 기다렸지. 낯익은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회장의 아들, 별표 민호, 36, 별표였다. 그는 린의 첫사랑이자 그녀의 과거를 아프게 만든 남자였다. 오랜만이에요. 민호 씨. 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은 폭풍 같았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버지가 널 보고 싶어 하셔.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거실 안에는 회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린은 순간 멈춰 섰다. 이게 뭐죠? 민호는 짧게 대답했다. 아버진 지난달에 돌아가셨어. 그녀의 손에서 작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그럼 왜 저를 부른 거예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속삭였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 때문이야. 그 유언에 내 이름이 들어있어. 유리는 숨을 삼켰다. 제 이름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그 유언 속엔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담겨 있어. 린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잊으려 했던 과거가 다시 그녀 앞에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저택의 시계가 저녁 7시를 알리며 울렸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고 그때 저택의 문이 천천히 닫히며 묵직한 철컥 소리를 냈다. 린은 직감했다. 오늘 이곳에서 그녀의 인생이 바뀔 것임을. 저택의 어둠이 점점 짙어질수록 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호가 그녀를 서재로 이끌었다. 그 방 안에는 오래된 금고가 있었고 위에는 회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야. 민호가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린은 그를 바라봤다. 왜? 저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죠. 민호는 짧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내 이야기를 하셨어. 린에게 모든 걸 전하라. 우고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찢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리나, 이 세상이 널 잊어도 나는 널 기억한다. 내가 떠난 그날 내가 숨긴 진실이 있다. 진실을 찾으려면 저택의 지하실로 가라. 그리고 그 열쇠를 사용하라. 린의 손이 떨렸다. 지하실이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도 몰라. 이 집에서 자랐지만 지하실 같은 건 본 적이 없어. 그 순간 거실 쪽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놀라 서로를 바라봤다. 민호가 급히 나가려 하자 린이 그를 붙잡았다. 기다려요. 혼자 나가면 위험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거실로 향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벽난로 옆 회장의 오래된 사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액자가 깨지면서 유리 조각 사이로 작은 쪽지 하나가 드러났다. 린이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그 쪽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린, 널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린은 숨을 멈췄다. 그 문장은 누군가의 손으로 급히 쓴 듯 잉크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이건 회장님 필체가 아니에요. 민호가 놀라서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어릴 때 회장님께서 제게 편지를 자주 주셨어요. 글씨가 완전히 달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밖에서는 천둥이 크게 울렸고 불이 순간 깜빡였다.
린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민호가 소리쳤다. 거기 누구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빗소리만이 저택을 가득 채웠다. 린의 손에 쥔 열쇠가 서서히 차가워졌다. 그녀는 느꼈다. 이 유언은 단순한 마지막 말이 아니라 숨겨진 무언가로 향하는 초대장이라는 것을. 이 폭우가 저택의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린은 여전히 그 열쇠를 손에 쥔 채 복도 끝 그림자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민호가 주변을 살폈다. 하인들은 전부 내보냈어. 오늘 이 집엔 우리 둘뿐이야. 린은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그럼 방금 그건 뭐였죠? 민호는 대답 대신 천천히 벽을 손으로 짚으며 걸었다. 그러다 그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멈췄다. 이 벽, 이상해. 두드려봐. 텅, 텅, 톡. 한쪽은 두껍고 다른 한쪽은 속이 빈 소리를 냈다. 민호가 낮게 말했다. 숨겨진 문이야. 그는 손잡이를 찾으려 벽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자 린이 손에 든 열쇠를 바라봤다. 혹시 이게. 그녀가 열쇠를 벽 아래 작은 금속 홈에 맞추자 찰칵하고 소리가 났다. 벽 한쪽이 천천히 밀리며 어두운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지하실이 정말 있었네요. 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손전등을 켜며 말했다. 조심해. 혹시 몰라. 이 두 사람은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아래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계단 끝에는 오래된 철문이 있었다. 문 위에는 희미하게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사람은 진실을 견딜 수 있을까? 민호가 문을 밀었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는 힘을 주며 밀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리자 안에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종이 타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이 있었다. 린은 손전등을 비췄다. 그 사진 속엔 민호, 그리고 린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여자는 제 어머니예요. 민호가 놀란 눈으로 사진을 바라봤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집에 이런 사진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린은 눈을 떼지 못한 채 속삭였다. 이건 제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어머니는 사라졌어요. 누구도 이유를 몰랐죠.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아버지가 내 어머니와. 린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회장님이 저를 키워주신 걸까요? 순간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상자가 탁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린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태양 모양의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이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신 목걸이예요. 민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럼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때 철문이 쾅 하고 닫혔다. 둘 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았다. 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린이 손전등을 돌렸지만 빛은 깜빡이며 꺼져버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낮게, 그러나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니? 지하실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깜빡이던 손전등이 다시 켜지자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췄다. 린은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방금 들렸죠? 여자 목소리요. 민호는 굳은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어. 바람 소리일 거야. 하지만 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분명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민호는 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정해. 우리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린은 다시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함께 오래된 가죽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먼지를 털고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9년 3월 12일, 오늘 처음으로 그 사람의 집에 들어왔다. 나와 아이를 받아준 건 감사하지만 이곳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흐른다. 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건 어머니의 글씨예요. 민호가 놀란 듯 다가왔다. 확실해? 네, 어릴 때 어머니가 제게 편지를 남겨주셨어요. 글씨체가 똑같아요. 린은 다음 장을 넘겼다. 날짜가 점점 뒤로 갈수록 글씨가 흐트러지고 문장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지만 가끔 나를 그 이름으로 부른다. 그 이름은 나의 이름이 아니다. 지민호는 이해하지 못한 듯 물었다. 그 이름이라니? 무슨 뜻이지? 린은 일기장을 덮었다. 아마 회장님이 어머니에게 누군가를 겹쳐서 본 것 같아요.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회장과 한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린의 어머니였다. 민호가 입을 열었다. 이건 불가능해. 아버지가 그런 관계였다고 린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결혼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이름도 끝내 밝히지 않았죠. 민호는 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럼 혹시 내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장에서 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둘이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다. 천장 한가운데에 희미하게 그려진 붉은 표식이 보였다. 그건 피처럼 보였다. 린이 낮게 속삭였다. 저건 뭔가요? 민호는 가까이 다가가 손전등을 비췄다. 그리고 그 아래 오래된 금속함이 벽에 박혀 있는 걸 발견했다. 민호가 손으로 꺼내려 하자 갑자기 함이 스스로 열렸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리듯 흩어졌다. 린이 종이를 붙잡아 읽었다. 진실을 알게 되면 피로 이어진 관계가 무너질 것이다. 전 회장 린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민호는 놀라서 물었다. 무슨 뜻이야? 피로 이어진 관계라니. 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저 공중 어딘가에 멈춰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스치는 듯 했다. 리나, 넌 그의 피를 이어받았어. 린은 손끝이 차가워진 걸 느꼈다. 방금 들은 그 한 문장 넌 그의 피를 이어받았어.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린, 무슨 뜻이야? 설마 내가 아버지의 그만요. 린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빛은 눈물로 번들거렸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게 맞아요. 회장님은 제 어머니와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딸이에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섰다. 그럼 우리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린 형제라는 거야. 린은 고개를 숙였다. 절반만요. 당신의 어머니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민호는 깊은 충격에 빠진 듯 벽을 손으로 쳤다.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숨겼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아마 죄책감 때문일 거예요. 어머니를 버리고 저를 남겨둔 채 떠난 그 죄를 마지막까지 속죄하려 한 거겠죠. 그때 천장 위에서 쿵쿵쿵 무겁고 묘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다. 린이 낮게 물었다. 여기, 우리 말고 누가 있나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 문은 다 잠겼고 경비 시스템도 꺼져 있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철컥 지하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났다. 린이 급히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열어줘요.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 너머에서 낮고 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실을 알았다면 여기서 나가선 안 돼. 린은 온몸이 굳었다.
민호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다른 출구를 찾자. 둘은 손전등을 비추며 방구석을 살폈다. 책상 아래 금속 문 손잡이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린이 무릎을 꿇고 밀자 먼지가 일며 바닥이 움직였다. 그 아래에는 좁은 통로가 있었다. 민호가 말했다. 여기서 나가자. 두 사람은 몸을 숙이고 기어 들어갔다. 통로는 습하고 벽에는 오래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죄를 감추면 피로 갚게 된다. 의리는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쓰며 속삭였다. 이건 어머니가 남긴 게 아닐까요?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표정엔 두려움보다 어딘가 모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린, 우리가 이걸 다 알아야 해.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끝까지. 통로 끝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다. 린이 열쇠를 돌리자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엔 유리관 속에 보존된 시신 한 구가 있었다. 그 얼굴은 린이 평생 잊을 수 없던 사람. 어머니, 린이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다. 민호는 멍하니 시신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왜 어머니를 여기에? 그 순간 벽에 붙은 스피커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낡고 왜곡된 음성이었다. 리나, 미안하다. 너는 진실을 찾았구나. 하지만 그 진실은 너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날의 내레이션, 비가 멎었다. 그치고 나면 세상이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다. 그 사람을 향한 마음도 조금은 옅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다. 비는 그쳤는데 내 안엔 여전히 그가 내리고 있었다. 문소리, 카페 문 열리는 소리, 하진 왔어요. 요즘은 잘 지냈어요. 날에 미소 짓듯, 응, 그냥 살아 있었어. 하진 웃음 섞인 숨, 그냥 살아 있었다. 그 말 여전하네요. 예전에도 자주 했잖아요. 날의 내레이션, 그가 웃는다. 그 미소 하나에 마음이 다시 흔들린다. 이젠 괜찮다고 믿었는데 정말로 괜찮은 척을 너무 오래 해서 진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진 날의 씨, 우리 예전 이야기 해도 될까요? 날의 조용히 그때 이야기. 하진은 그날 마지막으로 만난 그 비 오는 날 예나는 사실 아무 말도 못해서 지금까지 그게 마음에 남아요. 날의 내레이션, 그의 말이 천천히 내 안으로 스며든다. 다시 시작된 빗소리처럼. 그리고 나는 깨닫는다. 우리가 끊어낸 건 시간이었지, 감정은 아니었다는 걸. 배경음, 빗방울이 다시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날의 속삭임, 그날의 비가 아직 안 그친 거야. 날의 내레이션, 비가 다시 내렸다. 도시는 늘 그렇듯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불빛을 켜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각자의 슬픔을 숨긴 채 살아간다. 하지만 내겐 그날의 총성과 피비린내가 아직도 생생하다. 하진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며 여기가 어디지? 눈을 뜬 하진은 하얀 천장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 속에서 숨을 고른다. 손끝엔 붕대, 옆에는 낯익은 목소리가 있었다. 날에 작게 살아 있었네요. 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그녀가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 그리고 흔들리는 눈동자. 하진, 나래야. 다 끝났어. 날에 끝난 건 우리가 아니라 거짓이었어요. 진실은 이제 남았죠. 잠시 침묵, 나래는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낸다. 이건 당신 아버지의 음성 기록이에요. 그가 왜 모든 걸 숨겼는지, 왜 우릴 가둬뒀는지.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낡은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다. 리나, 미안하다. 나는 너희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내 죄가 너희를 묶어버렸구나. 하진 눈을 감으며 그럼 이제 우리도 그 사슬을 끊어야겠네. 날의 내레이션,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고통의 끝에서 피어난 건 절망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려는 의지였다.
하진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비가 그치면 우리 어디든 가자. 나래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비는 그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진 그럼 비 속에서라도. 배경음이 점점 사라지며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친다. 나래 마지막 내레이션. 그날 이후로도 비는 자주 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빗소리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왜냐면 이제 그 속엔 그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으니까. 배경음, 바람소리, 멀리서 천둥이 치는 듯한 잔향, 나래, 내레이션, 비가 그친 줄 알았다. 하지만 창문을 열자 세상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그날 이후 하진은 병원에서 퇴원했고 나는 모든 걸 정리하려 했다. 회장의 음성 기록, 그 흔적들.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날 밤, 내 휴대폰으로 한 통의 음성이 도착했다. 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회장님이었다. 하지만 그는 죽은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나래, 혼잣말, 누가 장난치는 거야? 음성 파일의 끝에는 좌표 하나가 표시되어 있었다. 북위 37도 33분 21초, 127도 00분 동경 14초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 다음 날, 나래는 그곳으로 향했다.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어둡고 먼지로 가득했다. 벽 한쪽엔 모니터 수십 개가 켜져 있었다. 그 화면 속엔 그녀 자신이 있었다. 지하실, 병원, 카페,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삶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천천히 다가온다. 나래 돌아보며 누구죠?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건 하진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하진 미소 지으며 이제 알겠지? 너를 구한 게 아니라 지켜본 거야. 내가 어디까지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지. 나래 떨리는 목소리. 그럼 당신도 그들과 한패였던 거예요? 하진 조용히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나도 모르겠다. 너를 없애라고 명령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잠시 정적이 흐른다. 그의 손이 총으로 향했다. 그리고 탕, 총성이 울렸다. 연기 속에서 누가 맞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래, 내레이션, 그날 이후 아무도 우리를 본 사람이 없었다. 단지 비가 올 때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릴 뿐이다. 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래, 내레이션,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도 창고도 아닌 곳에 있었다. 하얀 벽, 그리고 창밖으로 내리는 비 이 모든 게 낯설었다. 문이 열리고 하진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흰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하진 이제 기억이 나요? 나래 혼란스러운 눈빛, 여긴 어디예요? 왜 나를 여기에 가둔 거죠? 하진은 천천히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여긴 병원이 아니야? 당신이 만든 기억 속이야. 나래 충격에 뭐라고요? 하진 당신은 이미 3년 전 저택 폭발 사고로 죽었어요. 나는 당신의 기억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했어요. 당신의 의식은 지금 이 안에 있는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는 벽을 터치했다. 벽이 사라지며 거대한 서버룸이 나타났다. 수백 개의 불빛이 깜박이며 린 001, 린 002라 적힌 파일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하진 당신은 7번째 복제본이에요. 그동안 6번의 시뮬레이션이 있었지만 이번이 가장 진짜 같았어요. 나래, 내레이션, 숨이 막혔다. 내가 본 모든 기억, 만졌던 사람들, 느꼈던 사랑과 슬픔이 모두 프로그래밍된 세계였다니. 나래 그럼 당신은 진짜예요. 하진 잠시 침묵하다가 아니요. 나도 당신이 만든 기억의 일부예요. 순간
전등이 깜박였다. 서버에 경고음이 울리고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스템 종료까지 3분 남았습니다. 나래 하진.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진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 이건 끝이 아니라 해방이에요. 이제 거짓이 없으니까. 그는 손을 내밀었다. 함께 나가요. 마지막 빗속으로 나래는 그 손을 잡았다. 주변의 빛이 점점 흩어지고 공간이 사라진다. 하얀 빗속에서 그들의 실루엣만 남았다. 나래, 속삭임, 비가 또 내리네요.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아요. 배경음, 잔잔한 피아노, 빗소리 점점 잦아듦, 화면이 완전히 흰빛으로 변하며 작은 문장이 떠오른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다른 형태로 존재할 뿐이다.